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쇄 필름에서 수축 필름으로 바꾸셔서 타공을 하면서 이 수축 필름에 맞게끔 기계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수축 필름은 계속해서 이 공기 중에 따뜻한 바람이 있으면 수축이 보관 중에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필름은 이렇게 보내드리는 대로 끼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롤러를 잔뜩 달은 이유가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지고 하면서 가까이에서 챙겨서 롤러가 설치가 된 부분이 필름이 계속해서 수축이 돼서 오므라들기 때문에 이송 과정 중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게 좁아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필름의 특성이 수축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실링 돼서 여러 가지 뭐 차단 기능, 그 다음에 뭐 김서림 방지 기능, 이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필름이지만 여기에 타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단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수축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보관 과정 중이라든가 이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에 열이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120도로 열을 맞춰 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링 해 보시고 뜯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실링 타임과 함께 조정을 하시면 돼요. 실링 타임은 P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온도가 우선 다 오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에어를 끼워서 윈몰드, 이 윈몰드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를 꺼보면 이렇게 윈몰드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윈몰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전기를 넣으시고 히터를 먼저 켜서 열을 올리시면 됩니다. 세팅치만큼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필름은 다 이렇게 끼워 놓으셔야 되겠죠. 필름을 끼워 놓고 온도가 다 올랐다라고 하면 기계를 켜시고, 자, 빈 기계를 작동을 시키실 거예요. 필름을 잘 끼워줘서 한번 타공할 때, 작업할 때, 한번 시링할 때 필름 폭이 충분히 벌어진 상태로 유지를 해 놓고, 자, 빈 기계를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하세요. 자, 한 번, 그래서 뜯어내고 두 번, 요 정도 손실은 감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낸 다음에 준비된 물건이, 물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물건이. 그러고 나서 바로 시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 포장하고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다른 포장을 하시고자 하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두 번 정도는 빈 용기 없이 찍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필름의 수축성으로 인해서 좁아진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몇 번 작업해 보시면 금방 또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날짜를 찍을지 모르니까 날인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먹지는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끼셔서 여기 밖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여기요 로레트 롤라와 까만색 큰 게 로레트 롤라예요. 이 롤라와 고무 롤라를 레바를 눌러서 벌려 주시고요.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을 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면 잘 이송이 먹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빨간색 우레탄 벨트 부분은 반드시 뭔가가 묻지 않게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 홀더가 없는데요. 이 홀더는 공장에 찾아보십시오. 기계 보내실 때 이거 안 보내셨습니다. 자, 먹지는 이렇게 해서 끼우시면 되고, 먹지 넘어가는 간격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볼트의 길이가
점점점 이걸 너트를 풀어서 길어져서 올라가면 이 롤레트 롤러가 조금 돌게 되기 때문에 먹지 이성 간격이 좁아지고요. 이 볼트를 풀어서 이 밑으로 아래로 쑥 내리면 여기서부터 볼트 끝에서부터 저 위에 간격이 멀어지면 그만큼의 멀어진 간격이 먹지 이성 간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필름은 이렇게 끼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끼우셔서 나린기 밑으로 돌아 들어가고요. 또 요 롤러를 이렇게 통과해서 요 롤러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걸쳐서 내려가는데요. 사장님이 나린기 안 쓰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곧장 이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곧장 이 상태로 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곧장 내려오셔도 돼요. 이 부분을 안 쓰신다면 P8번에 해당되는 나린기는 제로로 놓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필름을 이렇게 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안 찍으시고 스티커 처리하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시면은 요렇게도 관계없고 요렇게도 관계없어요. 이 필름이 떨어진 이 공간 상태에서 우물아들지 않도록 가까이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필름 길이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 뒤에 엔코더 센서가 있어요. 여기 다리가 있고 이 실리콘 라바 롤러 뒤에 보시면 이 눈금의 숫자를 이 센서가 헤아리는 겁니다. 이것은 P6번에 이 숫자를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서 뒤집어졌는데요. 바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마크를 안 쓰기 때문에 무지 필름이니까 그대로 몰드 밑을 통과하시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 롤러 밑으로 올라와야 되겠고요. 해서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데요. 자, 이 감는 부분 필름을 끼시면서 여기다가 턱 감아 놓고 이 버튼을 업 버튼을 기계를 켠 상태로 업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업 버튼 누르고 있으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는 만큼 필름을 감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끊어지는 경우는 필름이 잘 어딘가가 안 풀린다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필름을 이렇게 걸지 않은 상태,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놓겠죠. 그 상태로 모든 롤러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롤러가 부하 없이 돌렸을 때 잘 돌아가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늘. 왜 그러냐면 기계를 움직이거나 옮길 때 대부분 잡기 좋은 롤러를 자꾸 당기거든요. 그렇게 당겨 놓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필름 롤링에. 그 부분 확인하시고, 자, 지금 필름 끊어졌으니까 자,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필름만 당기게 되면 이렇게 스크랩이 당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놓고 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전에는 반드시 여기가 완전히 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부분 때문에 두어 번 찍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으면 필름이 가면서 자, 자리를 잡게 되죠. 한 번 찍고 두 번을 찍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끊어졌네요. 지금 첫 작업에서 이미 에러가 났어요. 필름이 제대로 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역시 쭉 당겨서 이 짐벌이 편한 것도 있지만 이게 불편한 것도 있네. 조작이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양쪽으로 잘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잘 벌어져 있어야 여기 당겨줄 수 있는 스크랩이 형성이 돼요. 이 당겨줄 수 있는 스크랩이 잘 형성이 돼야 다음 작업을, 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축 필름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크랩 부분이 잘 형성되고 나서 준비된 물건을 쭉 찍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부분 불편하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히터 전원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먼저 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히터의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자, 이렇게 모드를 누르시면 한번 깜빡이는 부분이 있어요. 깜빡이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고 나면 깜빡일 때 올리거나 내려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팅할 때 안 하시면 가만히 내비두면 이렇게 자동으로 꺼져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길게 누르시고 자, 놓으시면 자, 모드로 들어가 바뀌게 되는데 한번 길게 누른 다음에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오토 튜닝이 나와요. 오토 튜닝이라는 것은 현지 전기 상태와 히타 상태를 좀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온 시켜 놓으시고 길게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자, 여기 AT라고 오토 튜닝 약자인데요. AT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이 상태로 오토 튜닝이 되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로 온도가 완전히 맞아서 온도 튜닝이 깜빡이지 않을 때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도중에 해제하시거나 전원 끄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현지에 도착하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 이머전시 버튼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누르지 마세요. 거의 안 쓰시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계를 쓰시다가 도중에 동작을 멈추고 싶으실 때는 자,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이렇게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 판넬이 이렇게 누르시면 어디를 눌러도 여기 있는 조그만 스위치에 의해서 비상 정지 복구 버튼이 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사용하시다가 높이가 높은 거가 걸린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들어가서 불량이 날 것 같은 부분이 예감이 될 때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왼쪽에 보이시는 이 창은 카운터입니다. 수량 체크하는 이제 창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링 가능한 온도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왼쪽으로 따로 빼놨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작동을 시킬 때 요 밑에 센서가 연기감지 센서가 감지를 하고 나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팅한 온도에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1에서 관장을 하고요. 자, 프로그램 1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프로그램 1에는 온도를 최대한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도 정도로 세팅을 해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2. 자, 프로그램 2는 오픈. 자, 이 오픈 락은 무슨 의미냐면 자, 프로그램 1은 말씀드렸듯이 온도 체계고 자동 작동을 위한 도달 온도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따로 온도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5도 정도의 온도만 되면 깜빡임 없이 자동에서 센서가 감지하면 작동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1에 5도로 체크를 했을 때 자, 빠져나오고요. 이 빠져나오는 기능도 있고요. 자, 자동을 선택했습니다. 자동을 선택했을 때 깜빡이지 않지요. 온도가 5도라는 온도로 우리가 자동을 하기 위해서 도달된 온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저 센서를 딱 감지를 시키면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저 센서는 항상 깨끗해져야 될 거고 여기 감지하는 이 감지 거리, 이 거리도 옆에서 센서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적당한 거리로 조절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일 때 이게 깜빡이지 않으면 오토 버튼 위에 램프가 깜빡이지 않으면 뭘까요? 현재 온도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온도이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쪽에 세팅한 이것을 물려놨기 때문에 감지할 건데요. 이 온도보다 훨씬 더 올려 나와 볼게요. 프로그램 1의 온도를 아주 많이 올려요.
130도로 140도로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146도까지 임의로 올렸어요. 그럼 벌써 깜빡이죠? 자, 그리고 자동입니다. 지금 현재 작동시켜 볼게요. 되나? 자, 감지를 했으나 작동되지 않죠? 자, 이것은 온도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기계에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이 온도가 도달이 된 부분은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튜닝 중이라 온도가 이렇습니다. 원래는 딱 맞습니다. 자, 이거를 낮춰 놓을게요. 실온 정도 이하로 항상 작업할 수 있도록. 아까 5도로 세팅해 드린다고 했고요. 자, 5도로 세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P 프로그램 두 번째에 해당되는 카운터 부분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5개 작업했죠.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픈해서 락으로. 자, 락으로 작업을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치, 지금 이 수치는 기계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찍어왔던 수치가 나오게 돼요. 자, 리셋을 못 시킵니다. 제로로 누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작업한 수치인데, 자, 볼게요. 이거를 오픈으로 바꿨어요. 자, 현재 오늘 작업한 숫자가 될 건데, 누르면 리셋이 돼야 됩니다. 자, 조금 길게 눌러야 되는데요. 리셋이 됐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프로그램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은 실링 타임이에요. 누르는 시간입니다. 용기를 넣고 들어갔을 때 실린더가 눌러서 접착을 하기 위해서 눌러주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그램에는 자, 자동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 그 센서가 감지되고 나서 얼만큼 있다가 기계가 작동돼서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다섯 번째. 이것은 필름에 대한 체계예요. 블랭크 필름, 무지 필름을 사용한다라는 약속이고요. 자, 그거는 지금 인쇄 필름에서 무지 필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003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다시 지금 쓰시는 필름을 그대로 인쇄 필름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에 수치를 000로 설명서 드린 바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000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인쇄 필름이 아닌 무지 필름이니까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P5번에는 필름에 대한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필름 같은 경우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시점을 어디로 보냐면 용기가 집어넣어지고 들어가서 실링을 하기 전에 필름이 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링을 하고 난 후에 필름이 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필름이 실링 후에 몰드가 움직이고 나오고 다음 작업을 할 때 남는 시간으로 이동을 한다면 연속 작업이 되고 빨리 속도가 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남는 시간을 이용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판 밑에 필름이 열에 노출되는 단점이 생기죠. 근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수축 필름을 사용하는 이 기계 같은 상황, 인쇄 필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필름이 아니고 이럴 때는 이제 실링하기 전에 대기 모드에 있다가 실링하기 전에 필름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열판 밑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필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스타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필름이 아직 안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누르면 갑니다. 이제 필름이 가요. 가고 나서 다 가면 그때 가서 시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름은 가지 않고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열판 밑에서 이 필름이 이렇게 수축되어지는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5-1번이 생겨났고요. P5-1번은 그래서 1번이 세팅이 되겠고요. 그러면 P5-2번은 뭐냐? 요 2번도 생기게 된 이유가, 자,
볼게요. 한번 시링을 했어요. 그러면 필름이 이 열판에 의해서 윗몰드에서 눌러지죠. 눌러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따고 나면 느슨해지겠죠. 눌렀으니까. 저 위에 필름이 풀려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몰드가 나올 때 필름을 잡아당기게 되겠죠. 잡아당기면 툭 다 터져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다음 작업 때 필름을 끼우고 또 하고 또 끼우고 하나 하고 이런 문제 생기니까 살짝 당겨줘서 필름을 살짝 당김으로 인해서 이제 밑에 부분에 붙은 부분, 특히나 이 필름은 좀 실리콘에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쿠션바, 이 쿠션바 부분에 누르면 붙어요. 그래서 살짝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감아줌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살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는 방법이 살짝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P5-2번이 필름을 살짝 이동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1번이 5-1번이 1일 때만 이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6번으로 넘어가면 필름 길이에 대한 체계예요. 160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기 저 눈금, 요 눈금 발, 요 눈금이 돌아가면서 센서가 감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치가 늘어나면 필름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기능들 안 쓰고 8번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P8번에 000인 것은 날짜를 안 찍겠다라는 겁니다. 날짜를 찍게 되면은 여기에 에어 타입이니까 004번이나 003 정도를 수치를 놓으시게 되겠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드렸고요. 이거는 12번은 다른 기능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쓰시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을 제거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제거해 주세요. 자, 간단하게 호스밴드 빼고 스프링 빼고 와샤 빼신 다음에 살짝 당겨 주시면 교물어 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쑥 잡아 뽑으시면 됩니다. 그냥 지관을 걸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복구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을 따라가서 기어가 있는데요. 저 기어 이빨 사이사이에는 뭔가가 끼지 않도록, 뭔가라고 하면은 필름이겠죠. 이 필름이 풀리거나 감는 사이에 이 사이로, 이 기어 사이로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벽면에 닿는 부분도 역시 그리스 가끔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서 기기를 쭉 올려봐 주세요. 높이. 아랫부분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아랫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다 올렸어요. 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아랫부분인데요. 여기 롤러가 이렇게 있고요. 레일에 롤러가 있는데, 자, 이 롤러와 잭업 장치에 축이 있고 또 이렇게 잭업 가이드 부분이 있어요.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부싱이나 베어링들이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무리 없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소금이 굉장히, 소금기가 공기 중에도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물 청소해서 세척해서 말려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관리를 하시자면 물 청소해서 에어로 불어서 말려주시고 또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 쳐주시고요. 이렇게 관리 꼭 하셔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 소금기 제거 안 하시면 저희가 후처리를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만은, 후처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에, 지금 알루미늄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샌딩해서 아노다이징 강화 처리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스테인레스인데요. 스테인레스는 전에 연마를 다 했어요. 이렇게 했지만 염분 때문에
부식이 되고 녹은 안 쓸겠지만 스테인리스가 부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어링 부분은 스테인리스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저기 부분 살짝 녹이 쓸었죠. 자, 저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녹이 쓸었어요. 자, 이 부분 같이, 자, 녹이 쓴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그리스가 이제 항상 닦아주고 그리스 발라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기계 이제 내려오면은, 자, 또 볼게요. 자, 이 하브몰드나, 자, 이렇게 하브몰드나 이 쿠션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인데, 이 부분 이제 염분이 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샌딩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 표면 강화 처리보다 강한 후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하드 처리를 해서 보다 좀 부식에 좀 강하게, 자, 처리를 해드렸고요. 자, 한번 그러면 작업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내리시고 작업 한번 해봐 주세요. 한두 번 공타 작업하시고, 용기를 몇 개 떼어놓고 연속으로 작업을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전복을 담으시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 이렇게 용기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전복이, 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생각보다, 이 용기들은 굉장히 좀 가격대가 고가예요. 한번 떼보시죠. 한번 떼보실래요? 자, 이렇게 파괴가 될 정도로 잘 붙었습니다. 120도에 1.5초 시링을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떼보시고 현지 온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